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4월 26일 화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의 투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시는 우리 삼종물패 가족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증시의 흐름세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크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 투자를 잘 하셨던 분들도 흔들리기 정말 쉬운 주식시장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적인 악재 조건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의 현황이 더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죠. 다시 반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다시금 상승장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투자 방식은 항상 여윳돈으로 은행에 넣어두듯이 정액 적립식 투자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든 또는 하락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주식시장이고 다시금 증시는 상승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여윳돈으로 묻어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액 적립식 투자 방식을 토대로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정말 이 시기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꼭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투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다 같이 손을 잡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일궈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 가치에 따라 매일매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시향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업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꾸준히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한 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모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주식 투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 보통주는 66,100원, 그리고 우선주는 59,20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시황이 어땠길래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업황에 따라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반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제목에 보이시죠?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미국 증시가 최근 조정에 따른 대형 기술주 위주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확대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코스피는 2668로 마감을 지었고 0.41% 소폭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 이렇게 시향을 보시면 초반부터 시원시원한 상승장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별로 보시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63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50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팔아치우자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오늘 증시를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상승의 원인은 총 4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음에 따라 바로 대형 기술주죠. 이 대형 기술주의 위주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확대와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뒷장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여전히 미국 긴축 정책에 따라 부담과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바로 상하이와 베이징 봉쇄 조치가 좀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 증시가 완전히 폭락세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 종목도 마이너스 30%까지 지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폭락세가 정말 무섭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증시가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시금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는 좀 매수세, 그러니까 줍줍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중국 봉쇄 조치 강도와 그리고 월말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앞으로 등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장기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세계 주요 증시나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번째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둘두로 0.41% 좀 상승을 했지만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제 중국 상해종합입니다. 네, 무려 1.44%.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 증시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다가 장 막판에 폭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1.44%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홍콩의 항생이죠. 역시나 증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후 들어서는 증시의 현황이 좋지 못함에 따라 0.33%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인데요.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 현재 증시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와 더불어 이제 뉴욕 증시까지 상승을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현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제 상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특히 이제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2.19% 폭락장으로 이어졌고요.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이버까지 0.5%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하위 종목들, 그러니까 카카오와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와 기아차는 모조리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아차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려 4.9%나 폭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1호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증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66,100원에 0.3%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는 변동성 장세에 따라 이틀 연속 상승을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 장세에 따라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출 수 없는 그러한 흐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오늘 증시가 어려웠던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450만 주를 팔아치웠고 그와 더불어 이제 외인이 팔아치운 것을 개인 투자자가 35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기관 또한 84만 주를 매수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의 뭐 2달 가까이 외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뭐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은행이나 종금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고요. 보험에서는 89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 59,200원에 0.5% 소폭 하락을 했고 그와 더불어 증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장세에 따라 어렵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그와 더불어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같이 힘을 더 밀어 넣어주는 바람에 증시는 조금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52만 9천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투신과 종금 그리고 보험, 연기금까지 매도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증권에서만 소폭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나 우선주나 여전히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금은 멈추질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비 한 2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만 6천 주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TSMC 56%,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무려 삼성은 16%로 파운드리 점유율이 5%, 그러니까 포인트가 조금 더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와 그리고 2위 기업인 삼성전자 간의 이제 시장 점유율 격차가 대체적으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5%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어디 보면 이제 전문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이러한 이제 최근의 보고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대략적으로 19.8%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래 전망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을 얻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서도 방송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특별 사면이 될까? 그러니까 바로 5월 9일이 되겠죠. 요날 과연 특별 사면이 됨에 따라 증시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관심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단체는 사실 전날 청와대와 그리고 법무부의 기업들이 특별 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면 청원의 대상자를 기업이 이제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또는 형기의 대부분이 좀 이제 가석방 상태인 상태에서도 풀려나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보시면 삼성전자 바로 에너지 취약 이제 계층에 따라서 에어컨을 무려 1만 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라 바로 2022년도죠. 이때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취약 가구에 건강한 여름 나기를 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저소득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일단은 냉방기나 또는 사업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 자체 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이제 1만 가구의 대상으로 지금 이제 벽걸이와 와이드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었지만 알차고 좀 보람차게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접해주분들 감사합니다.